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은 구매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되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세 개로 되어 있죠. 되게 대안을 열거한다. 뭐 다른 말로 대안을 설정한다. 두 번째는 각각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대안을 평가하고 마지막은 이제 하나를 갖다가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초이스하는 거, 이게 우리가 되게 의사결정 과정인데 뭐 구매 과정도 이런 의사결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구매 과정의 이해와 중요성 관점에서 보면 영업사원의 영업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조직 구매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 가전제품 파는 사람 소비자일 수도 있지만 그 가전제품을 어느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직 구매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개 이러한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최종 소비자든 조직 구매자든 모든 조직 구매자 또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 지금 교과서 그림이 하나 나와 보이는데 식품업체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식품업체에서 포장지 제조업체에서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지 제조업체에서 포장지를 구매해서 식품업체에서 자기들이 만든 식품을 그 포장지에다가 포장을 해서 이제 대형 할인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인접되어 있는 곳은 1차 고객 구매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한 칸이 떨어지면 이제 2차 고객에 대한 구매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포장지 제조업체하고 대형 할인점 간의 관계를 보면 2차 고객 구매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식품업체는 그 포장지를 구매할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죠. 대형 할인점의 관점에서 어떻게 포장하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건 더 좋은지를 고려해야 되는 관점이니까 대형 할인점 관점에서 포장지 제조업체는 2차 고객 구매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식품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그 포장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소비자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포장지 제조업체의 관계는 3차 고객 구매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의 경험이 많거나 적은 경우 또는 관여도라는 말 하죠. 우리가 관여도가 낮은 경우하고 높은 경우라고 하면 뭐 가장 이제 우리가 가장 위쪽에 있는 브랜드 충성형 구매라고 하는 것은 관여도도 높고 의사 결정 경험도 많은 경우가 브랜드 충성형 구매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그 지금 포괄적 구매라고 되어 있는 그 관여도는 높지만 의사 경험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의 역할이 역할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가장 큰 경우가 포괄적 구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포괄적인 구매 과정은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는 뭐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문제가 인식이 되면 이제 구매 결정이 필요한데 구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정보가 탐색이 되고 대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구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등등 우리가 구매 후 행동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요 대안의 평가 단계에서는 대개 세 가지 과정이 또 함께 내재가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평가 기준에 대한 선정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대안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평가 기준에 대한 선정이 있어야 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어떤 내부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대안의 평가 과정에 사실 안에서 포함되는 것이다. 지금 설명한 포괄적인 구매 과정은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한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하고 이상적인 상태 간의 비교를 통해서
갭이 발생하면 그게 바로 문제가 인식이 된 거다. 구매 결정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해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 뭐 급하냐, 또 문제 해결에 대한 당위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 교실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 교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인식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 초등학교 교실에 뭐가 생긴다 그래요? 공기, 청정기 뭐 이런 것이 생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점점 뭐 공기가 나빠지거나 뭐 이렇게 뭐 미세먼지 이런 등등이 생기면 공기청정기 이거 대학의 교실에도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인식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을 학교에 여러 가지 학교 재정 예산상에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하겠죠. 하는데 이제 어떤 다른 것보다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있느냐, 꼭 해줘야 되느냐, 초등학교 교실에 있다 해서 대학 교실에도 꼭 갖다 놔야 되는 이것은 생각해야 되겠죠. 예. 동네가 지역이 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뭐 당위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내적인 탐색과 외적인 탐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 사원도 사실은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거니까 외부 정보 원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제 대안을 평가한다고 하는 얘기 아까 했어요. 뭐 프레이밍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뭘 평가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잣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가 대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 실천이나 행동이 다르겠죠. 나중에 뭐 가장 대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 나중에 평가할 때 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조인, 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이 뭐겠어요? 예? 학점이요. 근데 마지막 평가 기준은 그렇죠. 뭐 연봉 얼마 받는 회사에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에 갔느냐 못 갔느냐. 자기가 전공 적합도가 있는 연봉 얼마를 받는 회사로 가느냐. 근데 그 회사를 가려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학점도 좋아야 되고 토익성도 좋아야 되고 뭐 스펙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말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뭘 발표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왜 요새 취업하려고 하면 단계가 몇 단계예요? 최소한 3개나 4단계를 거쳐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요새 보니까 지난번에 국민은행 보니까 온라인 면접이 있더라고. 1시간 동안 온라인 면접을 해요. 네, 온라인 면접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면접. 컴퓨터하고 대화하면서 컴퓨터에서 물어봐요. 그럼 컴퓨터에 답변을 해요. 네, 그런 과정, 또 거기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다 평가해야죠. 이 기본적인 어떤 뭐 머리가 돌아가는 건지 스마트한 애인지 어리버리한 건지 다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반적인 회사는 서류 평가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면접 평가를 하고 최종 임원 면접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AI 면접이 중간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안에 대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죠? 요새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의료원 의학 전문 대학원 뭐 입학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뭘 기준으로 하느냐? 대학 고등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하느냐? 뭐 토익 성적, 토플 성적을 가지고 하느냐? 무슨 봉사 활동을 가지고 하느냐? 뭐 논문 무슨 인턴 등등 하는데 그게 각각 열거는 되지만 각각 가중치가 똑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가중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각 대안들에 대한 평가 기준별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업사원은 소비자의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우리가 되게 프레임이라고 말한다. 구매와 구매 후 행동, 이제 구매가 이루어져요. 구매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구매 후 행동에 따라서 사람이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죠. 대개 여러분들은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만족적으로 갑니까? 불만족으로 많아요? 내가 구매 과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불만족해요? 만족해요? 현민영, 자네는 어땠어? 내가 구매하는 과정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 이후에 만족하나요? 불만족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정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불만이 없을 것 같지만 반대라고 그래요. 반대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구매 과정에 시간을 많이 쏟았다는 얘기는 그 제품이 사실은 나한테는 돈도 비싸고 중요했다는 얘기죠. 중요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시간을 투자 않고 그냥 샀어.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가볍죠. 뭐 나쁘면 다음에 안 사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일반적으로는 만족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부정적인 구정, 우리가 물건 사고 나서 워드 마우스라고 해서 남한테 소문을 좋게 낼 수도 있고 나쁘게 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불만족한 사람은 어때요? 불만족한 부정적인 구전을 할 것이고, 인지 부조화는 뭐냐면 결국 어때요? 우리가 내가 물건을 사면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얻고 싶죠. 나쁜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하시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디스오니언스 상태를 갖다가 자기가 극복하려고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구매자의 구매의 목적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산업제품 사는 경우죠. 그래서 조직 구매자와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조직 구매자의 특징입니다. 조직 구매자는 집단적 구매 의사 결정이다. 이건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물건 살 때 내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죠. 마지막에 최종 CEO가 결정하는 것처럼 집단적인 구매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직 구매자,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필요한 물건들 살 때는 항상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충동 구매가 잘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